이력서는 회사를 지원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왜 회사에서는 이력서가 중요할까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사람을 인사 담당자라고 합니다. 이력서는 인사 담당자가 제일 먼저 보는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한 건 아시죠? 이런 첫 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력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이력서가 뭐예요? 이력서는 이력을 적은 종이에요. 이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죠. 이력은 내가 지금까지 졸업한 학교, 해본 적 있는 직업, 중요한 경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종이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이력서입니다. 어떻게 적는지 알려주세요. 화면을 볼까요? 이력서가 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진을 부착하는 부분이 보이죠? 사진이 없는 경우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되고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내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사진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이 있으면 붙이면 되고 없으면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다음은 인적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명에서 한글은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한자를 보고 작성하면 된답니다. 옆에 생년월일이 보이는데요. 생년월일은 태어난 연, 월, 일을 적어주면 되고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민번호를 작성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작성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현 주소는 살고 있는 곳이겠죠. 광주광역시 북구 독림동 하늘 아파트 앱101동 1112로 적으시면 되고요. 우는 우편 번호를 말합니다. 모를 경우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보고 작성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자, 이메일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우편인데요. 평상시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나 연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주로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과 같은 사이트가 해당되겠죠. 사이트에 로그인이 보이죠? 회원가입 후 영어로 된 이메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영어로 된 썬 9990 다음 닷넷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내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을 작성하는 이유는 원서, 면접, 합격 여부, 최종 합격 시 전화나 문자 외에도 이메일로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택 전화는 집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없으면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락처가 있어야 합격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이메일이 없는 경우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야겠어요. 병역사항은 필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 면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 미필은 군대를 갈 예정인 사람.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고 기간은 군대에 복무한 기간이므로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군대에 있는 기간이었다면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리필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력사항은 학교를 다닌 내용을 작성해요. 고등학교부터 작성하면 되는데요.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한 학교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학교명은 졸업한 학교 이름을 작성하고 재학 기간은 입학은 3월, 졸업은 2월이기 때문에 2017년 3월 입학, 2020년 2월 졸업으로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전공은 고등학교인 경우 실업계, 인문계로 나뉘는데요. 실업계인 경우는 전공한 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업과, 컴퓨터학과, 금융과 등 해당되는 과를 작성하고 인문계는 문과, 이과로 해당되는 과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공한 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졸업 구분은 중퇴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고 재학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은 3학년까지 다닌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광주, 전남 등 해당 학교의 지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력 사항은 직장 경험이 있었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 이름을 작성하고 근무기간은 예를 들어 입사한 2016년 4월부터 퇴사한 2020년 3월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무부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인 생산팀 총무과 운영과 기획팀 등을 작성하고 담당 업무는 부서에서 일하였던 업무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 업무, 조립 업무, 회계 업무, 배송 업무 등을 말합니다. 퇴직 사유는 관두는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인 일로 그만두는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 외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였을 때는 해고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기억한 것은 작성할 수 있지만 모를 경우는 서류를 확인해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네, 자신의 기록 수첩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 면허명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인 경우 1종, 2종 구분해서 작성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1급, 2급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바리스타 등 갖고 있는 자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 날짜는 자격증을 딴 날짜를 말합니다. 자격증을 보고 2019년 4월 8일이면 작성하고 발급 날짜 즉 취득일자도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를 보면 발급기관이 있어요. 광주광역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고 발급기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경우는 작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취업을 하기 위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확인증 같은 거라서 다양한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겠죠. 다음 교육사항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자격증이라면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기간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 작성하고 내용은 컴퓨터 취득 과정이라 작성하고 기관명은 교육을 받았던 직업 전문학교나 학원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 보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자신의 이력인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 등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자의 내 이름과 사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합격 후에 거짓 내용이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근무 중에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업무지원팀 강다은 씨 어떨까 싶은데. 이미 팀 사정도 다 파악하고 있고 뭐 마케팅 일도 곧잘 하니까. 안 돼요, 그건. 저도 좋은 생각 같은데요. 신입사원 뽑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우리 회사는 경력직 사원 안 뽑으니까 강단희 씨를 부서 이동시키면. 편집장님, 강단희 씨 계약 해지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강단희 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계약을 강제로 해지해야 될 사유도 없습니다.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업무지원팀 강단희 씨한테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 지금 부서이동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 이야기가 왜 나와요? 강단 씨가 왜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강단 씨 잠깐만. 강단희 씨한테 계약 해지 사유 있나요? 이력서에 학력이 허위로 작성이 돼 있어서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에? 꼭 명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작성하기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혼자서